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송영길의 구속영장 심사를 안타깝게도 유창훈 판사라는 사람이 맡는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유창훈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좀 전례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왜 국회 체포동의안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벼랑 끝에 내몰렸던 이재명을 누가 구해줬습니까? 한 판사가 구속수사를 기각해버리면서 그 운명을 구해줬었죠.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이번에 송영길을 맡고 있는 그 판사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럽죠. 이제 영장심사를 맡고 있는 건데, 자, 저때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구해줬을 저때 당시에도 검찰에서 판사의 논리가 워낙에 황당해가지고, 아니 당대표라 가지고 증거인멸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시한 거라고 밖에는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라고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게 황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어떤 나라입니까? 전직 대통령들도 툭하면 구속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한낱 민주당 당대표 따위가 뭐라고 저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유창훈 판사의 과거 행적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 타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 편향적인 전례들이 어떻다, 매우 매우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 박영수, 이성만 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었고, 특히 한동훈의 주거지를 침입했던 강진구 씨 등 더 탐사 쪽의 애들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화려하죠. 뿐만 아니라 또 민중당의 불법 정치자금 민노총 간부에 대해서도 기각을 해버린 적이 있는 그런 판사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여러분들 그러니까 좌편향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고 있다라는 거죠. 딱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객관적인 일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 처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유창훈 판사 본인도 얼마 전에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무려 800자에 달하는 글을 주저리 두서없이 이렇게 구구절절 적은 바가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이게 10자, 20자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봤자 100자, 200자면은 충분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재명 사건에만 이 판사가 유독 800자가 넘는 글을 쓰면서 주절주절 썼다라는 거는 본인의 성향 자체가 실제로는 좌성향인데 이재명을 이 시점에 보내버리면 민주당이 분열이 돼가지고 박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개인의 정치 편향적인 영장 기각을, 이제 영장 기각 행위를 쉴드 치려고 합리화하려고 저런 짓거리를 800자 주절주절 적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결국 송영길 구속 심사도 하필이면은 유창훈 판사가 맡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이런 거 보면 국힘당 정말 무능한 것 같다, 그죠? 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애들이. 아무런 끈이 닿는 것도 없고 정권을 지들이 쥐고도 인맥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뭐 잠깐 제가 했던 얘기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 송영길이가 엮여있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원래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법리적인 논리만을 따지자면 원래는 몸통인 송영길이도 구속수사가 되는 게 원래 당연한 사건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송영길 말고는 저 송영길의 돈봉투 의혹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싹 다 구속되고 박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구속된 사례일 정도고, 마찬가지로 돈봉투 사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구속이 될 정도고, 특히 송영길의 전 보좌관도 구속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왜 저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대단한 권력자라서 그래요? 돈봉투를 그러면은 외부 사람들이 보좌관인 저 사람을 보고 전달을 했던 건가요? 아니죠. 그 뒤에 있는 인물, 몸통은 송영길이잖아. 이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을 보고 그 돈봉투가 그 캠프에 오고 갔던 것 아닙니까? 보좌관 캠프에 오고 간 게 아니에요. 송영길의 캠프에 송영길을 보고 그 후보자를 보고 돈봉투가 오고 갔던 것 아닙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죠? 그 사람이 핵심이잖아요, 몸통이. 자, 그렇다면 원래 정상적인 나라라면 송영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양반도, 이 인간도 그러니까 구속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돈봉투가 대놓고 오고 가는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 정치판에 경종을 울려야죠. 하지만 워낙에 정치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띠는 판사가 또 송영길의 구속영장 심사까지 맡는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일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걱정과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200% 구속이 되어야 되는 사건들이지만 이재명도 봐줬죠? 딴 사람들도 봐줬죠? 송영길도 봐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봐주면은 안 되는 거지만 봐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 특히 정치판은 더 이상 논리와 법치가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 현실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법치 국가가 아니거든. 오죽하면은 언론사와 기자들조차도 대놓고 유창훈 판사의 이름을 이례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팔이 안으로 굽어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굽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툭하면은 구속영장 기각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 이거를 웬만하면 사실 우리는 판사 이름도 모르는 게 정상인데 언론사에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까? 조회수까지 많이 나오면서.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라는 거는 구속수사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지 수사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는 것 따위는 무죄 판결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애들은 이재명이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그랬죠. 뭐 그때 자기들도 벼랑 끝에 몰리니까 옥중 공천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끝까지 당권에 집착하면서 악을 쓰다가 운 좋게 유창훈 판사 만나가지고 영장 기각되고 그거 잠깐 구속 수사만 피하면서 살아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갖 거드름을 피우고 여론전과 역공작을 펼쳤어요. 이제 송영길이가 만약에 또 기각이 된다면 그때도 과연 얼마나 저것들이 난리를 치고 여론전을 할지 목에 힘을 주고 다닐지 사실 정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요것들이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거죠. 일반 대중과 국민들을 상대로.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그러니까 검찰이 패배하고 지들이 무죄를 판결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네들이 여론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586 민노총, 언론 노조의 힘, 미디어의 세뇌와 여론전을 빌려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걸 때려버리면은 사람들은 또 그 이미지를 보면서 검찰을 조롱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참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웃긴 사건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은 송영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들을 상대로 큰 소리를 뻥뻥 쳐대왔었습니다. 그 대놓고 이 인간이 대한민국 검찰 조직들을 조롱했었다라는 거예요. 발언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 괜히 스트레스 받게 깔짝깔짝 압수수색이나 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무상급식 받아 먹으러 내가 가겠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 죄 지어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거를 무상급식 받아 먹겠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법치를 조롱을 하는 겁니다. 몸도 안 좋은데 몸 좀 관리하게 내가 들어가 줄 테니까 구속영장 자신 있으면 가지고 와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에 무려 2차례나 저 인간은 자진출두 쇼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잡아가봐라, 수사해 가봐라, 큰 소리를 막 쳤던 거죠. 자, 그런데 정말로 웃긴 게 뭐냐면은 막상 검찰이 진짜로 소환이 되니까 이 인간이 그때는 입을 꾹 다물고 아가리를 봉인을 하고 묵비권을 행사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 도저히 사람의 행동이 아니죠. 이건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송영길뿐만 아니라 민주당 애들이 전통적으로 보여주는 반복적인 스킬이라는 겁니다. 큰 소리를 그렇게 뻥뻥 치던 조국도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 딸마저도 법정에 가가지고는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받고 할 때. 자, 그리고 당연히 이재명도 평소에는 온갖 여론 선동전을 해대다가 막상 검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인간 또 묵비권을 행사해버립니다.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입에 모터가 달려가지고 억울하다 어떻다 오만 소리를 다 하는데 검찰에 들어가면 입을 닫아버린다니까. 꼬투리 잡힐까봐 지들도. 그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로 뻔뻔해도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확실히 저쪽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죠, 여러분들. 자, 송영길 돈봉투 사건 같은 거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당연히 정치권 전체에 경종을 울려야 마땅한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다만 이미 언론들조차 우려할 정도로 또 유창훈 판사가 맡았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정상적인 어떤 그게 나올 수가 있을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지 걱정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마디 좀 이렇게 덧붙이자면 이런 거를 볼 때 사실 국힘당이 참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파 정치권 인간들이 너무너무 무능해. 소위 우파 정치권에서 지들이 그렇게 엘리트 코스 밟았다고 별들 달고 꺼들먹거리던 인간들이 막상 정치 공작질 같은 게 벌어지고 가치가 충돌하고 이렇게 서로 어떤 국가의 운명, 이념의 운명을 걸어놓고 전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할 수 있는 작전이 없어요. 아무 카드가 없다니까. 그냥 하늘에 이거는 던져놓고 기도하는 거, 기도 메타뿐이야. 국힘당 애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이랑 좌파 진영 하는 저런 행동들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죠. 근데 그런 소리를 20살 넘어가지고 하는 것도 순진하잖아. 쟤네들은 저렇게 어떻게든 그러니까 민주당 좌파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기 편들을 키워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세력을 불려가면서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합니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들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그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면은 실제 민주당과 좌파 세력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집권을 하고 권력의 그 단맛을 장악했던 우파 정치권의 인간들은 도대체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죠. 돈 봉투 싸들고 공천 좀 제발 주십시오. 굽실거리로 오는 사람들, 야 구두발 좀 더 맛있게 핥아봐, 이런 거 뭐 갑질이나 하지.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파 정치권 애들을 보면은. 이쪽 진영의 배부른 인간들을 보면은 진짜 그 긴 세월 동안 뭘 했나 싶습니다. 인재는 우파에도 많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키워주고 끌어주고 당겨주질 않았던 거죠. 솔직한 말로 지금 국힘당이 하고 있는 수준을 보면은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 똑똑한 상위권의 일반인 네티즌들이 정치를 알아도 훨씬 더 깊게 알고 이런 공작질을 계획하라고 해도 훨씬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애국 시민들 입장에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또 표는 물론 이게 우파 정당 쪽으로 찍어주겠지만 이런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일처리들을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정권 잡고도 이런 애들을 못 보낸다라고 하면은 송영길이도 못 보내고 재명이도 못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좀 총체적인 문제가 있죠. 뭐 언제까지 덜 좌파라 가지고 찍어줘야 된다라고 쉴드를 칩니까? 그 소리도 한두 번이지. 참 뭐 안타깝습니다. 꼬라지를 보면 일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제가 그 개인적인 우려를 담은 거고 당연히 저는 그래도 또 송영길이가 구속이 되면은 좋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뭐 침착하게 한번 이렇게 기다려 봅시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복잡한 생각도 사실 저와 똑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또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